여러분이 전기 자전거를 사려는 이유는 뭔가요? 저질 체력도 큰 힘 들이지 않고 달릴 수 있다는 점, 또는 적은 에너지 비용으로 다양한 지형과 차가 갈 수 없는 좁은 길 구석구석까지 누비고 다닐 수 있기 때문이겠죠? 그럼 어떤 제품을 원하시나요? 통계적으로는 주행 가는 거리가 긴 제품을 원한다는 비율이 가장 높고요. 웬만한 언덕도 쉽게 오를 수 있는 힘 좋은 제품이 선호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AS가 확실한 제품, 브랜드 네임 밸류가 있는 회사의 제품, 보기 예쁘거나 멋진 제품, 탑승 무게가 높은 제품, 충격 흡수가 가능한 제품, 짐을 실을 수 있고 다양한 지형을 달릴 수 있는 제품 등입니다. 이 외에도 원하는 요구 조건은 많지만 일단 지금까지 나열한 조건은 모두 갖춘 제품을 소개하게 됐습니다. 광고 협찬이지만 솔직하게 소개할 거고요. 본격적인 영상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선빵 부탁드립니다. 그럼 출발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자전거는 세인바이크의 컨티넨탈입니다. 세인바이크는 유럽과 미주 지역을 포함한 전세계 17개국에 1420개 대리점을 보유한 중국의 글로벌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이 제품처럼 개성이 강하고 독특한 스타일도 종종 과감하게 선보이는 듯한데요. 컨티넨탈은 프레임 구조가 약간 레트로풍의 미니 오토바이가 변형된 느낌입니다. 트리플 A 건전지 같은 프레임 형태와 하단 공간을 활용한 짐바지 구조, 액세서리와 부품의 구성들이 독특한 감성을 자극하는 디자인으로 완성되어 본연의 개성을 명확히 드러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인기가 엄청나다고 하는군요. 하지만 예쁘고 멋있기만 하면 안 되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전동 성능을 테스트해봤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거의 전기 오토바이를 닮은 출력 파워입니다. 일단 스펙상에서 모터의 전격 출력이 48V 500W, 배터리가 48V 20A라서 이거 장난 아니겠구나 라고 짐작은 했지만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시원시원한 정체성에 조금 놀랐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출력 제한 속도가 국내에서 제한하는 25km가 아니라 최대 60km입니다. 그냥 주행 가능한 경사각 자체를 논하는 게 불필요한 제품이네요. 이 말인 즉 현재 컨티넨탈은 국내 공식 출시 제품이 아니라서 해외 직구로만 구매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본사에서의 안전검증과 현지 인증을 모두 받은 제품이지만 국내 공식 수입을 위한 인증 절차가 아직 진행 중이라 세인바이크 코리아를 통해 직구 구매만 가능하다는군요. 그리고 빠르면 8, 9월쯤에는 국내에서 인증 절차를 마친 후 공식적으로 출시됩니다. 그렇게 되면 모터는 500W가 아닌 350W로 교체되어 국내 출력 제한 속도에 맞춘 최대 25km로 출력 속도가 탑재하게 될 거고요. 자전거 무게는 자전거 도로 주행이 가능한 30kg 미만으로 세팅되어서 판매가 될 거라고 합니다. 모터의 파워 지수가 350W로 줄어들긴 하지만 500W 버전과 거의 동일한 수준의 파워를 출력할 수 있게 세팅될 거라고 하는군요. 해외 직구로 구매하신 제품이라도 최대 출력은 조정할 수 있으니 고출력이 부담되는 분들도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그리고 해외 직구로 구매하시더라도 AS가 가능한데요. 친절하고 대응이 매우 빠른 편이라는 평이 많더군요. 역시 한국인은 빨리빨리 해주는 걸 좋아한다는 걸 잘 아시는 것 같습니다. 컨티넨탈의 주행 모드는 파스와 스로틀 모드를 모두 탑재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출력되는 파워가 워낙 높아서 낮은 파스 모드로 설정해도 남산타워 정도는 우습게 올라가네요. 라이딩 초반에는 배터리를 아끼겠다고 주로 1, 2, 3단을 사용하긴 했지만 실제로 웬만한 경사도에서 그 이상의 고출력을 사용하는 건 큰 의미가 없었습니다. 컨티넨탈은 고성능인 만큼 차체가 무거운 편입니다. 자전거 여행이니 짐도 가득 실었고 폐타이어의 넓은 접지력까지 더해져 저항 요소가 많은데도 높은 언덕에서의 저의 체력을 소진할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이대로라면 한여름에도 땀 한 방울 흘리지 않을 수 있겠네요. 다만 배터리가 소진되는 속도는 조금 빠른 편입니다. 파워가 워낙 높으니 당연한 이치겠죠? 하지만 배터리가 20A로 대용량이라서 기본적인 주행 가능 거리가 긴 편입니다. 스로틀 모드로 주행할 경우 최대 50에서 70km, 파스 모드로는 최대 100에서 120km 주행 가능이라고 안내하는데요. 실제로는 그보다 살짝 높거나 비슷하겠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주도에서 업다운이 50대 50으로 균일하게 분배된 코스에서 약 60km를 주행했는데요. 파스 1단을 사용한 게 약 20%, 파스 2, 3단을 사용한 게 약 60%, 그 이상을 사용한 게 약 5%, 그리고 스로틀을 사용한 게 15% 정도였는데
있는데 배터리가 한 칸 남았더군요. 이럴 줄 알았으면 스로틀을 좀 더 즐길 걸 그랬습니다. 심지어 배터리 충전기도 가지고 다녔고 배터리 분리는 매우 쉬웠는데 말이죠. 배터리는 프레임 내부에 있습니다. 호미에서 열쇠로 잠금을 해제하면 곧바로 배터리가 분리되는 구조라서 수시로 충전하는 게 번거롭지 않다는 점이 개인적으로 아주 만족스러웠고요. 무엇보다 외부에서 충격이 가해졌을 때 손상될 일이 적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겠네요. 그리고 승차감이 안정적이었습니다. 서스펜션이 앞뒤로 장착되어 있는데요. 특히 앞쪽 서스펜션은 트래블 자체가 있는 둥 마는 둥한 일반 서스펜션과 비교하면 곤란합니다. 거친 노면에서 장시간 달려도 충격을 충분히 감수할 수 있는 정도였거든요. 게다가 펫바이크는 일반적인 MTB 타이어보다 탄성이 좋은 편이라서 승차감은 더욱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크고 작은 장애물이나 도로가에 있는 턱을 사선으로 넘나들 때도 매우 안정적이라서 초보자가 타기에 좋을 것 같더군요. 장거리 라이딩에 필요한 액세서리는 기본 옵션입니다. 앞뒤로 라이트가 제공되는데요. 주변이 어두운 곳에서도 주행이 가능할 정도의 밝기라서 장거리 여행을 할 때 별도로 보강원의 라이트를 준비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방향 지시등까지 장착되어 있어서 차량이 많은 차도에서 매너 주행을 할 수 있더군요. 짐을 실을 수 있는 공간은 두 곳입니다. 하나는 프레임 하단에 위치하니 번잡스럽지 않고 최대 적재 무게는 무려 140kg이라서 마음 놓고 제한 없이 짐을 꾸릴 수 있어 좋았습니다. 이처럼 특징이 다양하고 주행 성능이나 승차감이 매우 높은 편이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무겁다는 점인데요. 서양인의 무거운 체중도 소화할 수 있는 내구성으로 제작한 거라 차체 무게는 약 30에서 33kg 정도 됩니다. 계단을 타고 집안에 들여놓을 생각은 애초에 하지 않는 게 좋겠다는 얘기죠. 어차피 전기 자전거라는 거 차체 무게를 보고 선택하는 종목이 아니다 보니 단점이라 하기도 애매하지만 들고 이동하는 게 용이한 제품을 찾으신다면 컨티넨탈은 스킵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가격은 해외 직구로 판매되는 컨티넨탈이 215만원입니다. 저렴한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렌탈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네요. 이는 나중에 인수받는 조건으로 대여하는 방식인데요. 48개월 기준으로 월 55,900원에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세임바이크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사실 저는 제품을 리뷰할 때 좋다, 나쁘다는 표현은 잘 사용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광고 또는 협찬 제품이면 더욱 객관적으로 접근하는 편이고요. 그러다 보니 성능이 별로인 제품을 시승시연할 때면 표현하기가 난감해서 일부는 촬영을 해놓고 공개를 못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번 제품은 협찬 여부를 떠나서 대본 쓰기가 매우 수월했습니다. 솔직하게 리뷰했고요. 독특한 외모와 주행 성능 덕분에 아주 즐거운 촬영이었죠. 이번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와 댓글 부탁드리고요. 이번 주도 행복한 라이딩 되세요, 여러분. 행나! 넌 그냥 열심히 안 밟아도 될 것이야. 장난 아니지? 완전 미치지 않았어? 엄청 부드럽네. 엄청 부드러워. 그리고 웬만한 방제턱이 무섭지가 않아.